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정보들을 정리해서 방송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같이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시죠. 아마 기사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소나타는 사실상 단종이 확정됐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세단에서는 진짜 중형 2000cc 뽑겠다 그러면 소나타나 K5 렌트카를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억울하죠. 그게 아니면 그랜저 K8. 그런데 K8이 좀 싸죠. 2천만 원대 중반 정도가 가능하고 그랜저는 이제 3천 초중반을 넘어가야 되고 K8 그랜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르노 삼성의 뭐 QM6나 SM5가 있고 그리고 스포티지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가스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차 선택지로 넘어오면 아이오닉 5나 6 있고 그 다음에 EV6 있고 그 다음에 니로 그 외에 자, 이 정도입니다. 결국은 우리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던 소나타가 단종이 되면서 기사님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로 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을 벌겠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참 뭔가 기사 입장에서는 참 씁쓸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택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이미 운행하고 계신 기사님들에게도 많이 여쭤보고 길에서도 찾아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대략 어느 분이 올려주시고 대략 얘기하신 것들 평균 한번 내봐서 기존에 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대략 한번 느낌을 보죠. 이번에는 연료비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들이 보통 평균 서울시의 통계로 따르면 200km, 220, 230km 정도를 타고 근데 그건 조금 짧죠. 보통 기사님들이 과거에 부재 있을 때는 첫날 좀 빡세게 타고 둘째 날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300 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둘째 날 감안하면 한 하루에 한 250에서 270 조금 아다리 잘 맞다 장거리 좀 걸렸다 그러면 한 300 초반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270 정도로 잡고 하루 주행 270 기준으로 매출을 25만원 올린다라고 하면 참 뭔가 성실한데 이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270km 주행하고 매출 25만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기사님이 그 카페에 올려놓으신 걸 보고 대략 요약을 해서 보니까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이분이 하루 270km 정도 주행하고 매출 25만원 정도를 찍었을 때 이분이 전기 택시로 그날 충전하는데 비용이 대략 한 7, 8천원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7, 8천원. 7, 8천원이면 네. 이게 싼 편인지 모르겠어요. 전기차를 안 타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7, 8천원 정도가 충전 비용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놓고 보면 만약에 똑같이 270km 탔다. 25만원 찍었다. 라고 할 때 가스 택시 이게 보조금 받은 197원 보조금 받은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략 한 33,000원, 34,000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3,000원 정도의 전기 택시는 7,000원. 대략 한 요즘 기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작년 초,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한 8분의 1, 좀 심하면 10분의 1, 그 다음에 뭐 진짜 급속으로 놓고 막 편하게 충전하고 다녀도 한 7분의 1, 이 정도 얘기하셨던 그게 이제 꾸준하게 전기 충전 요금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지금은 좀 괜찮게 집합하고 느리게 넣으면 한 5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넣으면 한 4분의 1, 그 전기택시 기사님들한테 대략 물어보면 이제 지금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근데 앞으로 가면 이제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까지도 평균에 올라가겠지. 결국은 가스 보조금 받는 가스 대비 뭐 계속 지금 추세로 오르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두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5분의 1 정도죠. 이 정도 다 보조금 받는 가스차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머리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죠. 하루 25만원 매출이다라고 할 때 이건 뭐 부재가 풀린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한 것이죠. 물론 쉬는 부재가 풀려도 예전처럼 부재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야 뭐 쉬는 게 많으니까 25만원 찍어도 되지만 이제 휴일을 조금 줄인 기사님들 한 달에 근무를 좀 더 많이 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하루에 25만원을 꾸준하게 찍는 건 이제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크게 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님들 따라 이제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25만원을 찍었을 때 여기에서 순수하게 연료비가 얼마나 차지하냐. 우리가 뭐 가맹이나 그 가맹에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또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따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자동차 선택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전기택시가 어느 정도 효율이냐. 이걸 연료비로 매출 대비로 보니까 보조금 받는 가스 기준으로 25만원을 찍었다라고 하면 대략 보조금 가스가 한 13에서 한 14%, 조금 15%갈 때도 있고 한 11%갈 때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공차가 조금 더 올라가고 운행 효율이 좀 낮은 분들은 당연히 연료비가 올라가겠죠. 근데 한 12에서 13% 생각하면 된다. 10% 초반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출에서 연료비 차지.
그럼 여기서 또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길게 보는 보험이나 정비 비용이나 전반적인 것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밥값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네. 여튼 연료비만으로 보조금 받는 가스는 한 13% 정도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 전기택시는 어느 정도냐? 놀랍게도 한 3% 전후가 나와요. 3에서 3.5% 정도. 진짜 조금 공차 비율이 낮아지면 2% 초반까지도 내려가고 2.5% 정도. 그래서 평균 잡으면 한 2.5에서 3.5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일반적인 운행 정도로 했을 때 한 2.8에서 3% 미만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한 7,000원 정도니까 진짜 2.8에서 3% 정도. 그래서 사실 택시에서 가장 기존에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연료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택시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는 연료비가 아니고 오히려 가맹에 대한 수수료 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 지금 가맹 수수료가 대략 5% 정도 잡으면 이 전기택시는 3에서 2.8% 정도니까 오히려 이제는 연료비보다 가맹 수수료가 더 비싸지고 있다. 점점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좀 노하우가 있는 기사님들은 전기택시를 하면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의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택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비가맹을 하면 수수료가 이미 연료비보다 더 많은데 그 수수료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기빵하고 뭐 현금도 좀 받고 그러면 진짜 최고죠. 그렇게 해서 한 7천 초중반까지 찍을 수 있으면 사실은 지금 택시에서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사님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가맹으로 전기택시 하면서 한 7천 초중반까지 찍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 이 정도가 가장 택시에서 보면 효율이 나온다라는 거고 거 이상 이제 일반 과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또 이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지고 딱 그 정도. 그러면 딱 8천 미만 7천 정도로 만약에 매출을 올린다라고 단순 계산하면 가스 기준으로 보면 효율이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1000에서 1100만 원 전후 1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슷하게 해서 전기택시를 운행할 때 연료비는 대략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니까 대략 한 230에서 240, 250 요 정도가 나오는 거죠. 1년 연료비가. 그럼 여기에서 차익이 대략 똑같이 매출을 올릴 때 기준 만약에 7,500에서 8,000을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연료비 차익으로 인한 비용이 대략 700에서 800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요. 자, 700에서 800 정도가 1년에 연료비 차이가 나고 그러면 2년이면 대략 한 1,400에서 1,600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딱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로 애매한 위치로 가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무서워. 자동차 회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거기에서 마진이나 순익 구조를 다 보면서 사실은 기사들이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00을 했을 때 가스 대비 보조금 가스 대비 1년에 한 700에서 800이 절약이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죠. 연료비가 적게 되는 것이고 그걸 2년 했을 때 한 1,400에서 1,600. 그러면 우리가 소나타 뭐 일반 택시를 한 2,000 초반에 산다라고 하면 전기 택시를 3,000 중후반 정도에 살 수 있죠. 딱 그 구간. 그래서 2년 타고 기존까지는 기사님들이 이제 2년 타고 대폐차를 많이 하셨죠. 어차피 보조금 나오고 이거 중고 처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셨죠. 그러면 2년 하는 거기에서 딱 맞게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2년 타고 전기차를 2년 탈 때 연료비 절약이 한 1,400에서 1,600이다. 그러면 2년 타고 차를 처분했을 때 중고 가격이 아직 전기차 시장에서 괜찮았고 그걸 매도하고 그 금액 플러스해서 2년에 연료비 절감한 것만 하더라도 기존의 매출 순수하게 남는 거 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스 대비로 보면 2년 타고 계속 교체하는 기사님들은 사실 가스를 타는 것과 뭐 남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차값이 처음에 들어가는 차값이 비싸긴 하지만 계속 2년 동안 갈아가면서 타도 문제가 없는 거죠. 매출에서 차값이 그렇게 비싼데 그걸 2년 동안 어떻게 받고 우리가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이상한 거였잖아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전기택시를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 기사님들이 어떻게 2년마다 택시를 계속 바꿀까. 단순히 거기 반대편에서 고장의 문제도 있긴 하죠. 근데 그 고장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2년마다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수익이나 돈을 남기는 면에서 본다면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택시의 연료비를 절약하지만 운전이 편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나 일반적인 오일류 교체가 거의 없고 그 장점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괜찮죠. 그리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그 장점으로 어차피 가스차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 2년마다 교체하면 탄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전기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편에서는 아직 전기차가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이게 보증기간 내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증기간 내에서도 뭔가 수리를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영수증이 나오죠. 다만 이제 영수증은 보증기간 내이기 때문에 비용을 낼 건 없는데 그 영수증에 찍힌 금액들이 소름이 끼치죠.
기본 뭐 갈면 한 5, 60, 7, 80. 조금 중요한 것들 갈기 시작하면 한 100, 200. 조금 더 나가면 한 3, 400짜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임이랑 배터리까지 가격 해버리면 국산차가 2,500이에요. 지금 2,000 초반 들어갑니다. 그 적어도 그 영수증상에서 보증 수리가 되긴 했지만 영수증상에서 그 부품비까지 공임이랑 부품비까지 하면 2,000 초반이 넘어요. 그걸 기사들이 보면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보증기간이 지났을 때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타고 보증기간 내에서 수리를 했던 경험했던 기사님들은 가급적이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처분하는 쪽으로. 그럼 그 반대편에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2년마다 기사들이 계속 사주면 좋죠. 왜? 기사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조금은 택시니까 일반 전기차 구매자들보다 더 나오죠. 그러면 이걸 조금 가격을 낮춰주더라도 영업용으로 조금 낮춰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2년마다 계속 교체를 해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기술 개발하고 더 발전된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 기사들도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죠. 싸게 사고 싶고 당연히 낮은 가격에 나오는 그 차량들을 사서 2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무상 보증 받은 영수증을 보면 도저히 이게 보증기간 지났을 때는 감당할 자신이 없고 어차피 보조금은 차는 친환경이 2년마다 살 수 있으니까 딱 거기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택시 기사들이 부담없이 2년 만에 팔아도 기존까지는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택시의 가격, 전기 택시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그 전기 택시의 가격의 반대편으로 보조금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사실은 따라와줘요. 중고시장에서 전기차도 분명히 수요가 충분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내가 산 전기차 가격에서 어차피 그거 2년 타고 3년 타고 팔아도 팔면서 중고 가격 받는 거 괜찮았죠. 그럼 다시 보조금 받고 신차 사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카 같은 시장에서는 이미 그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전기 택시 출신의 중고차들이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출 가격은 아직은 맞지 않겠죠. 수출 가격은 좀 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기존에는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는 뭐 버텨주고 했지만 시간이 지금 쭉 지나면 전기차 시장에서 중고 가격이 굉장히 내려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 이제 싼 매물들 보면 어떠냐면 그 주행 거리가 이제 9만, 10만 넘어가는 그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영업용 출신들도 많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수요가 좀 적을 테니까 계속 중고 가격을 끌어내리겠죠. 결국은 전기차의 전체적인 중고 가격은 내려가고 당연히 전기 택시의 중고 가격도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 신차 가격은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전기차의 보조금은 내려갔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전기충전 요금인데 이 전기충전 요금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분의 1이었고 이제는 거의 5분의 1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세 예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하는 그걸 보면 대략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까지도 가스차 대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자동차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자체를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이게 아니고는 더 이상은 애매해요. 기존처럼 2년마다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바꾸려면 진짜 매출을 7,500, 8,000 거의 최대치까지 찍으면서 그 차익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무리하게 긴 시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빡세긴 하죠. 특히 전기차는 충전하는 시간도 있어서 집밥 없으면 또 일을 하다가 충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주행 거리가 중간에 분명히 한번 끊겨서 아마 충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곤란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전기차의 상황과 전기 택시의 상황과 지금이 조금 달라지는 그 시기고 아마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나 6나 아니면 EV6 같은 걸로 전기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재작년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아이오닉 5나 뭐 EV6 같은 거 2년 이제 딱 채우면 바로 팔고 다시 보조금 받고 또 바로 뽑아도 돼요. 근데 앞으로 1년, 2년 뒤에 과연 이걸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바로 처분하고 그 보조금 받고 신차 다시 뽑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 중고 시장에서 시세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 그때 되면 보조금 더 줄을 것이고 당연히 차량 가격도 크게 낮지 않겠죠. 결국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 근데 이 반대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야 초보 택시야 계속 타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건 몰라요. 이건 진짜 모르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스차야. 뭐 엔진 내리고 미션 내려도 진짜 뭐 큰맘 먹고 내리는 거지만 그렇게 엔진 미션 내리면 에이 그래 그래 끝까지 타지 뭐 이런 생각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엔진 미션 내려도 솔직히 뭐 한 달 뭐 퉁친다 매출 퉁친다 에이 이달은 그냥 뭐 자고 친다 생각하고 그냥 타도 상관없어. 한 달 정도면 그 정도면 뭐 엔진 미션 내리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의 수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넘사벽으로 뭐 기본 어디 들어가면 그러니까 보증기간 19만 정도고 보증기간 19만이 지나버리고 20만 19만 얼마니까 20만이죠. 그 20만이 지나버리는데 우리가 저 앞에 봤듯이 결국은 이제 그래도 2년마다 바꾸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보증기간 안에서 바꾸려면 최대한 매출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 매출을 찍으면 결국 한 달에 한 320일이라고 매일 매출 25만원씩 찍어야 돼. 그러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볼 것 없겠죠. 그건 거의 뭐 2년에서 2년 한 2, 3개월 정도면 거의 그 한 10만 중후반을 넘을 거예요. 그럼 보증기간 사실상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2년 중반에서 2년 후반 넘어가면 거의 보증기간 끝날 거예요. 그렇게 매출 많이 찍는 기사님들은. 그럼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보증기간이 끝나면 과연 수리비가 얼마를 나올까? 그걸 저는 그래서 그 2년 이상 탄 아이오닉이나 진짜 주행거리 한 25만 30만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기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수리나 고장 후기들이 조금씩 소문이 돌겠죠. 거기에서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오닉이나 뭐 EV6 같은 걸 하시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이걸 대피차고 그냥 편하게 또 전기차를 쉽게 살 수 있을까? 결국 5, 6천만 원대는 사실 현실성이 없고 답은 하나예요. 전기차 가격 자체가 신차 가격이 한 4천만 원 초반, 3천 후반까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한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뭐 900, 800, 한 700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한 4천 초반에서 3천 후반까지 오면 결국 한 2천 후반 정도의 전기차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돼요. 결국 그 시장 정도까지 가기에 지금은 약간 과도기다. 자동차 회사들이. 물론 뭐 니로나 좀 특이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충전 속도나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기사님들이 좀 아쉬워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참 과도기고 하지만 전기택시 시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갈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 또 변수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는 가스차 시장에서 확실하게 현기차가 우위가 있었고 하지만 그 가스차 시장에서도 르노 삼성에게 한번 제끼질 뻔한 적이 있었죠. 과거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확실하게 국내 시장을 현기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기는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소나타를 단종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서 확실하게 택시 기사님들을 내년에 이제 나올 택시 전용 모델을 잡지 못하면 여기에서 택시 기사님들이 우왕좌왕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뭐 르노 삼성의 대응에 따라서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반기란 내년 정도면 늦어도 내년 중후반에는 볼 것이고 올해는 아직 모르겠고 하지만 이미 BYD가 국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BYD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전기차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결국 걔들이 어느 정도의 국내에 출시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BY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가 의외로 국내 시장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미 중국산 자동차들은 수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실은 전기차 수출 1위는 전 세계에서 중국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중국산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영업용 택시 같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과도기에서 내년 중후반, 후내년 정도가 되면 상황이 확실하게 중국 BYD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놨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한쪽에 있고 당연히 우리는 선택지가 늘어났죠. 그 반대편에서 현대기아차는 소나타를 단종하고 택시 기반, 택시 전용 자동차 한 대, 가스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가격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자리 잡거나 아니면 기사님들이 떠나거나 하겠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아직 생각보다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진 않는 것 같고 그게 아쉽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르노 삼성이 택시를 열심히 하겠죠. 결국 얼마나 르노 삼성의 뜻이 있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르노 삼성의 시장을 좀 가져갈 수도 있다. 그 외에 쌍용이나 쉐보레에서 택시는 사실 현실성이 좀 낮고 지금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앞으로 가면 어차피 1년 2년 지나면 전기 택시를 타기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괜찮을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기차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가져갔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현기차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영역도 뭐냐면 결국 수입 자동차들도 팔아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팔긴 팔아야 돼요. 근데 고가차만 팔 수는 없죠. 고가차만 팔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재고차 증가하고 그러면 결국 영업용으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택시를 살려는 기사님들 중에서 조금 고가차를 선택을 하는 기사님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랜저 같은 것도 보면 그랜저나 기존에도 소나타나 이런 거 뽑는 분들 보면 옵션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고 뽑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지금 EV6 같은 경우에도 영업용은 없고 일반 승용을 기사님들이 그냥 뽑으시죠. 그런데 그 EV6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많이 넣고 뽑는 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4천 초중반을 넘어요. 전기차에서. 그래서 일반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수입 자동차들이 지금 전기차를 많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들을 영업용 택시 시장에 밀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뭔가 앞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전기 택시를 선택할 수도 있지 모른다 라는 것이고 현기차가 저는 참 아쉬운 게 지금 참 자만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소나타를 구입해줬으면 그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기차가 당장 돈은 안 되겠지만, 소나타가 당장 돈은 안 되겠지만, 우리 많은 기사님들 지갑이 가볍고 힘든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라도 그 소나타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기사님들에게 어떻게든 공급하는 노력을 해주고 오히려 가격을 좀 낮춰주면 진짜 우리 기사님들이 진짜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 스피커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야, 이 택시 좋아요. 현대 기아차 진짜 좋아. 이거 소나타인데 50만씩 타도 100만씩 타도 문제 없어. 진짜 입소문 내주고 현대 기아차 좋다고 응원해주고 박수 보내줄 건데 이렇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아쉽죠. 왜 저렇게 짧은 생각을 할까? 멀리 보면 뭐 광고나 홍보에 그렇게 돈 많이 뿌리는 것보다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소나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참 짧은 생각을 한다. 과연 저렇게 배부르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기사님들을 그랜저로 그걸 사주면 좋겠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글쎄요. 저러다가 진짜 중국 BYD가 자동차를 진짜 싸게 내놔버리면 한 방에 그냥 역전이 될 건데 왜 저럴까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뭐다? 기존처럼 전기차 타는 대피차 2년마다 대피차 하기에는 참 이제 애매해지는 시기가 오고 현재 전기차를 타시는 기사님들도 참 뭔가 애매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보증이 지났을 때 이제 수리 비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앞으로 이제 1년, 2년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대피차를 못 타고 계속 이제 20만 넘어서도 타는 기사님들의 후기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결국 만약에 배터리 문제나 발생하거나 하부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분들의 수리 비용, 자부담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냐. 소문이 금방 나겠죠. 거기에서 아마 많은 기사님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겁을 먹으시겠죠. 참 이게 뭔가 시원하게 뭔가 답이 있진 않고 애매하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가 분명히 장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스차 대비 장점이 큰 건 아니에요. 특히 소나타와 비교하면 단점이 사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나타가 없어져 버리면 택시 기사님들이 더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전기차를 소비하겠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나타를 사려고 했던 기사님들이 가급적이면 전기 택시를 사줬으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 기사님들이 최대한 정부에 의견을 내서 내년에 택시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유예 기간을 달라라고 먼저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택시가 사실상 없어졌으니까 그걸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이 조합에 요구를 하고 조합이 국토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기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인들이 이거 눈치를 보거든요. 그럼 뭐 한시적으로 해서 1년, 1년 반 정도 유예를 해주고 내년 상반기에 뭐 전기 그 전용 모델이 나오는 걸로 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유예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지금 혹시 또 소나타가 안 나온다고 전기택시를 선뜻 사버리면 정말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도 사실은 하려고 하면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대형택시는 이제 마음이 떠나서 그만둘 것 같고 전기택시로 갈 것 같은데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